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잘못된 매수 타점이고, 두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의 인내를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나간다면 어렵고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정말 손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매매와 트레이딩의 기술 중에서 가장 수익을 내기 좋은 스윙 매매, 이 스윙 매매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 강의 시리즈 중 하나이지만 오랫동안 매매를 하셨던 분이라도 최근 매매의 타성에 빠져서 수익이 잘 나지 않거나 손실이 큰 경우에는 이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기본을 다잡는 마음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실제 매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영상 녹화 날짜가 2025년 11월 12일인데요. 오늘 날짜 기준 가장 상승하는 테마가 비만 치료제 관련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ABL 바이오 차트를 한번 볼게요. 현재 차트의 비율은 241 기준 일봉 차트이고 지난 1년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이 파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올해 초 1월달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잠깐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 그 이후에 7개월 동안 현재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차트만 보면 올해 초에 크게 투자해가지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도대체 얼마나 큰 상승을 본 거야, 항상 이런 아쉬움이 들겠지만 이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큰 수익은 못 가져가더라도 이러한 파동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스윙 매매인데요.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상승이 지속되는 7개월 동안 매수 그리고 매도, 이러한 수익 기회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현재까지 4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쉽지만 실전에 진입해서 수익으로 이끌기까지는 고통의 기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최근 2개월 동안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매매로 수익 매매를 가져가는 게 효과적이었는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파동 매매를 할 때 종목의 첫 번째로 진입하는 위치는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 왔을 때가 아니라 하락을 하다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여기에서 종목에 진입하는 1차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과거의 내역에서 보면 상승하다가 잠깐 조정을 받았던 곳이고요. 또 이전에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았던 곳이 두 번이나 반복됐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인데요. 파동을 이용한 스윙 매매에서 분할 매수는 5번을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진입할 때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 정도까지 매수를 할 건지 최종 목표를 정하고 그 비중을 5분의 1씩 나누어서 5번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우선 첫 번째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 이후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작은 W자 파동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2차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는 저희가 2번의 매수밖에 하지 않았는데 결국 주가가 쭉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 위치까지 오게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 매매에서 첫 번째 매도 위치는 바로 정고점 돌파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정고점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꼭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물량을 매도해도 좋고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해도 좋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분할 매도는 여러분의 매매 성격에 따라서 직접 판단을 하면 좋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1년 이상 끌고 가는 긴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2-3개월 단위의 수익 매매에서는 하루 이틀 상관을 두고 전체 물량을 청산하는 것을 보통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ABL 바이오를 금방과 같은 시나리오로 매매했다면 2번의 매수가 있었고 차익 실현까지 수익률은 대략 20% 정도 되었겠네요. 그리고 종목을 매집하고 나서 차익 실현까지 소요 기간은 22일입니다.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스윙 매매에서 한 달이면 가장 최적의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흐름을 본다면 ABL 바이오는 상한가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종목 진입 위치는 바로 어제였겠죠.
이 어제 날짜의 위치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전에 있던 작은 상승의 윗부분, 저항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제 1차 매수를 하고 아주 짧은 기간 오늘 전고점을 돌파할 무렵 이때부터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의 기회가 수익 매매를 하면서 자주 오는 경우는 아닌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막 종목을 진입한다고 하거나 내일 돌파를 하면서 더 큰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 진입으로 수익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나 아니면 돌파 매매로 진입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분들은 분명 마이너스 1, 2% 내에 칼 같은 손절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수익 매매에서는 현재 자리는 절대 종목에 진입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ABL 바이오는 정말 유심히 관찰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또 하락의 파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다음번 수익 매매의 타점으로 가장 적합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선 오늘 날짜 기준이죠.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의 위치, 가격적으로는 11만원 정도 되겠네요. 주가가 잠시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1만원 근처에 왔을 때 저희는 바로 이 위치에서 다시 종목에 진입하면서 수익 매매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1만원의 종목 진입 시나리오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만약 주가가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왔다가 더 높은 자리에서 지지 저항이 만들어졌다면 수익 매매의 새로운 타점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수익 매매의 타점은 조금씩 변하기 마련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수익 매매 종목과 타점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파란색 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에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1차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만 보면 가장 저점에서부터 상승 그리고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종목에 진입한 1차 매수 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의미 있는 자리인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과거에 큰 상승이 한 번 있다가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매물대가 쌓인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의 시나리오는 주가가 여기에서 잠시 조정을 받다가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실제 주가는 예상과 달리 매수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일주일 정도 하락하다가 주가의 흐름이 멈춘 곳은 이전에 보면 저항대가 만들어졌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차 매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곧장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차익 실현 목표는 전고점이었던 33만원 부분,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종목에 진입한 비중은 제가 목표로 한 비중의 5분의 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비중 확보는 못했지만 대신 상승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분할 매수로 종목에 진입하게 되면 매집량이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기간이 빨리 왔다라는 것이고, 차익 실현이 늦어지고 매매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종목에 진입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후 가지게 되는 수익금은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과거에 있던 차트의 흐름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관찰만 하고 있다가 하락하던 곳, 상대적으로 저항 위치가 있었던 이 위치,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주가가 추가 하락이 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계속 상승을 이렇게 기다렸을 텐데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하락의 위치가 바로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위치라서 여기에서 2차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렸겠지만 또 하락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매수 타점으로 봐야 할 곳은 이전에 있던 저항대 위치, 바로 26만원 근처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3차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종목 진입 매수를 하게 되고요. 주가는 3차 매수를 하고 나서 이후에 큰 상승이 결국은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매매 기간이 길어졌다면 마지막 종목 매수 이후 대략 한 달 정도를 지켜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5선을 타고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마지막 5선을 이탈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무튼 3번에 걸쳐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 평단가는 29만원 정도라고 대략 가정을 하고 차익 실현까지 수익률을 보면 12%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매매 기간은 1차 매수를 했던 위치부터 종목 탈출까지 대략 60일, 3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리고 3차 매수 기준으로는 마지막 종목 탈출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표시를 해둔 바로 이 날짜 지난 8월 초였는데요. 여기에서 종목을 1차로 캐치를 하고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흐름상 보면 가장 좋았던 매매 시점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매매를 놓쳤고요. 하지만 이 놓친 기회에서 충분히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는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매수 타점을 한번 볼까요? 제가 1차로 종목에 진입한 위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체에 진입하려고 하는 목표 금액이 있고 그 중에서 5분의 1을 여기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과거에 보면 하락을 하다가 잠시 조정을 받았던 위치, 그리고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위치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빠른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제가 1차 매수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주가가 계속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지지받는 위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1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곳, 이번에도 1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들어갈 비중을 이틀에 걸쳐서 매수하면서 두 번째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매수를 표시하고요.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3일이 되면서부터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더니 오늘 결국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진산업 같은 경우 제가 목표로 했던 전체 비중, 그 중에서 5분의 2밖에 진입을 하지는 못했지만 차익 실현은 조금 더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있던 정고점 대략 3,500원 위치 되겠네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다가 3,500원에서 전체 물량을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다음 파동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최초 매수하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매도한다라고 할 때 전체적인 종목 보유 기간은 10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 계획을 세우고 수익 매매를 진행한다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아직 3번, 4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종목을 관찰하면서 매매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뇌동 매매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마지막 예시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오늘 영상을 녹화하는 기준으로는 정말 소외받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인데요. T-로보틱스입니다. 차트를 보면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해둔 이 날짜 11월 3일인데요. T-로보틱스는 9월 초에 121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다가 마지막 11월 3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십자 도지를 만들더니 계속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번 단타 매매만 접근을 했었는데요. 여기 제가 매매했던 단타 매매 내역 자리가 보입니다. 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당일 매매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수익 매매 위치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종목 위치는 16,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전에 큰 상승이 나오기 전 바로 윗부분에서 저항을 받았던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도 20일 근처에 딱 걸려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전의 내역을 보면 갭으로 붕 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대략 16,000원 부근에 왔을 때 1차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나리오는 두 개가 나오겠죠. 곧장 반등이 나오는 경우, 그렇지 않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매수 14,000원 부분 되겠네요. 만약 이후에 또 주가가 하락한다면 121 이평선과 주가가 만나는 위치 정도 될 것 같은데 12,000원 부근입니다. 여기에서 3차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차트의 흐름상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부터 12,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3번의 분할 매수로 평단가는 14,000원 정도 되어 있고 아직까지 2번을 더 매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개월 지켜본 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 가장 높았던 최고점의 위치 24,000원까지 오지 않고 대략 16,000원 부근에서 미래에 만들어질 어떤 작은 파동이 형성되었다고 할 때 만약 평단가가 13,000원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까지는 2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2-3개월 정도의 여유 있는 수익 매매 기간에 2-3번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파동 사이에서 5번의 분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차익 실현이나 종목 탈출은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는 매매로 비중을 실어가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좌의 자금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내가 가진 자금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단기 매매와 수익 매매 그리고 중장기 매매를 재조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유 있는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주가가 급등을 하면 종목에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시작하는 위치로 본다. 두 번째로 주가가 이전에 있던 저항이나 지지 구간에 왔을 때 종목에 진입한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비중은 5번에 걸쳐서 나누어 매수하면서 2-3개월의 여유 있는 수익 매매를 하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